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그 듣는다는 말은 경청입니다. 경청. 이 경청의 뜻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상대방이나 그 일의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 이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이 사슴이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 사슴은 잘 듣지 못하면 생사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이 경청 때문에 사슴의 눈, 귀, 코 이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사자나 이런 일이 다윗 이런 위험한 동물로부터 살려면 그 귀를 방향을 틀어서 아주 집중력을 다해서 잘 들어야만 해서 합니다. 듣는 데는요 외이가 있고 외이도가 있고 고막 있고 추골, 침골, 등골, 달팽이관, 청신경, 내기관 이것을 통해서 잘 들어야만이 사슴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의 세계에서 사탄의 세상에서 잘 이 모든 것을 나의 이 오각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오각이요.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그 집중력을 바르는 것이 이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 그 경청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눈만 쳐다보고 이게 듣는다고 해서 경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을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때 그를 바라보겠다. 이게 뭐예요? 시각이에요. 시각. 그래서 듣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으면 질문하겠다. 그리고 똑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앉을 때도 똑바로 앉고 설 때도 똑바로 서는 이런 자세가 경청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PR을 하고 대화 중에 은연 중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을 도와주기를 집중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경청은 이게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요. 이게 그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게 툭 튀어나온 사람은요 싫어요. 오케스트라나 이런 이 교회 단체나 어디서나 툭 삐지는 사람이 싫어해요. 그게 찍혀요. 어디서나. 그런데 이거 은연중에 나오는 거. 이게 자신을 집중시키지 않은 것. 이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눈, 귀, 손, 다리와 입을 산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결심이다. 경청이 이게 명사인데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거나 주목하는 상태를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염두에 두는 것. 저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무엇인가에 주의력을 다하는 것. 이게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이제 쭉 뻗치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됐다는 것이에요. 이 쭉 뻗치다라는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이 세워서 쭉 세우는 것. 이게 새가 머리 위로 치켜 세우는 것처럼 쭉 뻗치는 것. 이걸 경청이라고 헬라어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보며 가장 잘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청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집중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아주 부러지게 바라보고
그것을 내 거로 다 소화하기 위해서 흡작하는 식으로 이것이 그런 뜻이 경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경계심을 있고 집중력이 있고 신중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은 아까 말했죠. 시각, 다윗 앞으로 가요.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냄새를 맡는 거 이게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는 거 촉각, 감촉, 청각 이것을 집중해서 집중력을 갖는 것이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열쇠 수집하는 것이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당신 스스로 경청하라는 조지 워싱턴 그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로는 경청하면서 그들의 행동면에서는 경청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를 뒤적거리거나 주변의 산만함에 두려움거리거나 말을 가로막거나 비스듬히 구패하거나 발이나 손톱으로 톡톡 소리를 내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은 경청하지 않는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무리한 버릇을 고치는 것이 더 잘 경청하며 집중하는 중요한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청을 보이는 5가지 방법은 눈을 마주 보라는 거예요. 눈을 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잘못 배웠어요. 뭘 배우냐면 사람을 사람을 높여 보이게 위해 사람의 그 입을 보라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 습관이 항상 좀 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눈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를 약간 앞으로 굽혀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나 이 투나잇 쇼 같은 데 보면 MC 같은 사람들은요. MC 이 뒤에다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MC 같은 사람은요. 뒤 의자에 한 단계 앞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앞으로 숙인다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휘공론을 망해서 경청할 때는 약간 앞으로 자세를 굽히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할 때 경청할 때 쉽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래요. 메모를. 그리고 하품, 기침, 재치기 이런 것을 삼가하라는 거죠.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공한 사람들은 매너에서 판가름 나거든요. 매너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여기서 성공의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대화를 이제 막 내가 급하고 그러면요. 대화를 경청할 때 내가 급하고 끝내야지, 내가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당신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촉박하게 되어 안 됐군요. 라고 당신 생각을 정부에 요약하여 점심에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개시 나는 아주 신나는 이야기 같아서 더 듣고 싶은데 강의 후에 그 이야기를 마저 끝내주시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낼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감사 표시해서 끝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슴, 이 흰꼬리 사슴이 살기 위해서는 이 웨이도 아까 말했죠. 웨이도 이 귀에 웨이도를 웨이 이 귀가 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웨이도가 있고 그 뒤 안에 고막이 있답니다. 이 고막을 통해서 이게에서 웨이도와 고막을 통해서 음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뇌, 추골, 침골, 등골을 통해서 달폐인관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각신경에 들어와서 뇌로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뇌로 전달될 때 훌륭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꼬리 사슴은 이 경청을 자기 생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 경청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얘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결심 맞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때 그들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상대방에게 그들이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표시한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그것은 불공성과 산만한 태도로 보이는 것이랍니다. 교사의 얼굴을 열심히 바라봄으로써 아이들은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놓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며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흥미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인가 못하는 학생인가는 저는 노트를 보면 알아요. 잘하는 학생은요, 노트예요. 노트가 찢어질 동안 막 꽉꽉 눌러서 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생님한테 잡아야 되겠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부 잘하는 학생. 근데 막 끄적끄적하고 살살살살 치는 글씨 쓴 사람은 공부를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으면 질문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처음 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과목을 끝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피를 모면하기 위해 이해한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아주 이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받은 정보 중 빠져진 부분도 발견하고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합당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실에서 앉는 자세는 사람의 태도에 관해 강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자세는 또한 듣고 집중하는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 의자에 꾸부정하게 앉는 자세는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지루하며 말하는 데 흥미가 없다는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반대로 똑바로 앉거나 서 있는 자세는 아이 자신의 집중력을 개선할 뿐 아니라 선생님에게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선생님에게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개인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이라는 것입니다. 산만함은 존경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상대방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방해가 되지 않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하기 전에 손을 먼저 들어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귀, 손, 다리와 입을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을 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방에 있는 물건들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요, 상대방의 시선보다 내가 먼저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이 대화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에 아주 남들보다 먼저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귀, 강의에만 조심성 있게 듣고 다른 휘바람이나 대화를 무시하는 것, 다른 잡소리를 무시하는 것을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손, 항상 손을 자신에게 모아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손을 잘 모아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에 실제적으로요, MC 보는 사람이요, 퇴직된 사례가 있어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아나운서가 사회를 볼 때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손을. 이거를 보고 이 사장이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이렇게 호주머니, 어떤 사람은요, 이 호주머니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특히. 왜냐하면 추울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넣거든요. 손 놓고 대화하는 거, 이것은요, 무리한 행동이에요. 이게 매너 때문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성공은. 그래서 이걸 막 꼬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손을 내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리, 바닥에 항상 바로 둔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상당히 나쁜 자세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는 자세예요. 이런 자세. 이거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게 경청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허락 없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말하지 않는 것을 경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이고요. 이건 게임이고. 게임이고. 예. 그 품성 칭찬과 성취 칭찬의 차이가 있는데요. 경청은 관찰하고 칭찬하기가 때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히거나 높은 점수와 같은 구체적인 성취를 칭찬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성취를 칭찬하는 것은 품성 개발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 칭찬은 수단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품성 칭찬은 각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품성 칭찬은 뭐냐면 너 잘 듣는구나. 이게 경청이에요. 오늘 경청. 이게 너 잘 듣는구나. 이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다. 아이에게 감사하다는 표현하는 것은 이 강력한 방법은 들어주는 것.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게 아주 강력한 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려면 의식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청하려면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은 한 번에 오직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가지 일에만 보여줄 수 있는 집중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 의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청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듣기 위해 항상 시간을 내야 하는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자기 위해 학생들이 경청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경청하기를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막 떠들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경청하는 것을 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식의 경청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교사들에서는 학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단 자기들에게 헌신하는 정도와 자기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을 보면 경청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사의 도움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칭찬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내가 지시한 그대로 네가 따라주는 것에 나는 아주 감탄이 된다. 너는 수업 중 아주 대단한 경청을 했으니 틀려먹구나. 라고 이 칭찬에 품성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잘 경청해 주니 고맙다. 너의 좋은 모범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도 더 잘 경청하는데 격려가 된다. 또 방문한 선생님에게 너희 모두가 보여준 경청에 감사한다. 선생님들은 아주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너는 가장 경청을 잘한다라고 칭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참 경청 잘한다. 한 사람만에게 특별하게 이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비교하거나 그런 칭찬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어 경청을 포기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다른 점은 품성을 완전히 이룬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항상 경청한다. 는 표현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품성은 계속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하는 방법은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당신이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자그마한 선물, 또는 인정하는 눈빛이 인상을 오래 남긴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성 개발을 향한 작은 노력이라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담, 저도 심리 상담사 받고 상담사인데요. 상담사들은요, 잘 이제 내담자가 올 때 말 들어주면서 그랬어요. 그랬군요. 이게 분화요법, 군요요법, 이 요법에 그랬구나. 그랬어.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이렇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 칭찬이 경청의 칭찬이 잘했어. 와,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은 이렇게 칭찬하는 말에서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에 막 화가 틀리는 속이 막 그게 속이 비틀어지고 그 사람 막 이 속 내면이 보인다고 해도 입확 잡고 와 잘했어. 와, 아주 좋아.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은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이게 그 알아주는 상사한테 남자들 특히 목숨 겁니다. 그처럼 잘했어. 이 칭찬 말 한마디에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잘하는 겁니다. 칭찬을 위한 트로피, 감사장을 보내주고 배지나 스티커 이렇게 발급해주고 또 이 품성 자질 또 정의 이런 글자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 칭찬하는 몸짓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개를 끄덕 거리며 미소 짓는 거. 이게 아주 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또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는 거. 하면서 이렇게 트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특히 이런 거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얼굴, 페이스, 뭐라 그러나 제스처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세우기. 잘했어. 이 한마디에 경청이 이제 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성공을 이제 경청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맞춤 수업을 하라고 또 말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청에 대해서 이제 한 주간 배웠으니까 이제 경청 일기를 쓰는 거예요. 집에 가서 경청 일기를 쓰는데 칭찬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면 남편 누구누구 아니면 아들 누구누구에게 내가 경청에 대해서 또는 품성, 칭찬 말 한마디 감사 표시했다. 이 품성 대상, 칭찬 대상이 있어요. 아니면 친구 누구나 아니면 사업가 누구에게 그런 칭찬 대상을 정해서 반드시 한마디 잘했어. 너 참 좋아. 와 아주 잘했어.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그 말을 했다라고 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아주 사람은요 이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게 내가 써야만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지금부터 일기를 쓰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습관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청 잘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